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디자인 띵킹 사례 중에서 코로나19 관련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띵킹의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GE 어드벤처 시리즈의 MRI CT 디자인 사례입니다. 아이들에게 공포스러운 MRI CT 디자인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바꾼 사례인데요. 첫 번째로는 공감하기 단계입니다. CT, MRI, 엑스레이 등 병원에 온 아이들이 마주한 기계는 너무 무서워 보입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이 검사를 거부하고 반항하면 진정제를 투여하고 검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기를 만든 업체인 GE 헬스케어에서는 이를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검사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문제 정의하기 과정입니다. 기존의 CT, MRI, 엑스레이 등의 색깔은 금속 재질의 회색이거나 검은색, 흰색이 주를 이뤘습니다. 기계가 주는 차가움도 아이들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요소였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검사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미있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를 정의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디어 내기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MRI CT를 바꾸자, 색상을 다양하게 칠하자, 기기가 돌아가는 동안 재밌는 소리를 틀어주자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프로토타입 만들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키즈 카페 혹은 모험 혹은 캠핑장 같은 그러한 디자인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프로토타입들을 통해서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험을 떠나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과정입니다. 이렇게 만든 기기들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용해 보았더니 아이들이 검사받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내일 또 오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 띵킹 관련 사례는 어린이 치과와 어린이 미용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모두 아이들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상을 흥미로워하고 재밌어할 수 있는 요소들로 바꾼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띵킹의 대표적인 사례 두 번째는 Embrace 워머입니다. 첫 번째는 공감하기입니다. 2007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박사학위를 앞둔 라울이 참여한 디자인 띵킹 수업에서 빈곤층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조산의 60% 이상은 아프리카, 남부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데 고가의 인큐베이터가 없어서 목숨을 잃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료 제인과 함께 인도로 떠나 병원으로 가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도 외곽 지역에서는 전기도 부족하여 고가의 인큐베이터를 사용하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산모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아이들을 잃은 사례를 직접 듣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즉, 발견한 문제에 공감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 정의하기입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태어나는 1,500만 명의 조산아 중에서 100만 명이 넘는 아동이 조산으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사망합니다. 조산의 60% 이상은 아프리카, 남부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데 가장 심각한 사망 원인 중 하나가 저체온증입니다. 인큐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저체온증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지만 이는 아기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조산아의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를 정의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디어 내기 과정입니다. 가격이 인큐베이터보다 저렴해야 한다. 이용하기 쉽고 휴대가 가능해야 한다. 전기가 없이 사용 가능해야 하고 무엇보다 위생적이어야 한다라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앞선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낸 프로토타입을 시험해보고 피드백을 받아서 여러 번 개선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인브레이스 워머는 현재도 많은 조산아들을 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브레이스 워머는 적정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띵킹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례로는 큐드럼과 루미르를 들 수 있습니다. 큐드럼은 아프리카와 같이 먼 곳에서 물을 떠와야 하는 상황에서 물을 쉽게 굴려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Q자로 만든 드럼인데요. 이 드럼을 활용하면 훨씬 편하게 그리고 즐겁게 물을 떠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사례인데요. 바로 식용유를 넣어서 램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디자인 싱킹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생각한 사례는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인데요. 지금은 당연한 듯이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활용하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드라이브스루 진료소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공감하기 과정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 확진자가 병원을 방문할 경우 병원을 찾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전염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 환자의 수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릴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정의하기입니다. 일반 진료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폭증하면서 이를 따라잡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받기에는 병원의 규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자들이 대면하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를 정의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디어 내기입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진료 동선을 최대한 짧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료 시간을 단축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는 프로토타입 만들기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급하였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고안하신 의사 선생님의 경우 원래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연구를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의 연구가 오롯이 프로토타입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덕분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우리가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만들어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진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검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기 과정입니다. 이렇게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현장에 적용해 본 결과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검진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해외에도 모험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낸 드라이브스루의 디자인 싱킹 사례는 의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시에서도 활용이 되었는데요. 춘천시는 농산물 꾸러미를 드라이브스루로 공급하였고 거창군에서는 드라이브스루로 놀이키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수산물을 드라이브스루로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손 씻기 관련 디자인 싱킹 사례입니다. 영국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코로나19 예방법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감하기입니다.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손을 자주 씻을 것을 권유하지만 손 씻기를 귀찮아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손을 씻을 때 대충 씻는 경우가 많았고 이 경우 바이러스가 제대로 씻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손을 꼼꼼히 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를 정의하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을 30초 이상 씻게 만들어야 하고 손을 잘 씻는 학생들에게는 보상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교과서에 찍어주던 도장을 매일 아침 손등에 찍어주고 수업이 끝날 때 도장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는 학생에게는 마시멜로 등을 주어서 보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마시멜로우를 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손을 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손 씻기 관련된 디자인 싱킹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애경산업에서는 올바른 손 씻기 시간을 알려주는 V3 컬러 체인징 포밍 핸드워시를 출시했습니다.
이 세정제는 분홍색 거품이 30초가 지나면 하얀색 거품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거품 색의 변화가 세균이 제거되는 손 씻기 적정 시간 30초에 맞춰져서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손세정제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30초 동안 노래가 나오는 비누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손 씻는 시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잡이를 잡지 않고도 문을 열 수 있는 언택트 문손잡이 개발 사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건물의 경우 문손잡이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묻어 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댈 경우에는 번거롭게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손을 소독하거나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문손잡이를 손으로 잡았다가 손잡이에 묻어있는 바이러스와 접촉하고 입이나 코로 옮겨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문손잡이를 소독하는 방법이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손잡이를 손으로 잡지 않고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지 않고 팔로 열 수 있도록 하자. 팔로 문을 밀고 닫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자. 기존의 손잡이에 부착할 수 있도록 만들자 등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프로토타입을 만듭니다. 모형을 프로토타입으로 만들 때 3D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활용하면 짧은 시간에 저렴한 비용, 그리고 실제와 유사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해 봅니다. 그 결과 기존의 문손잡이에 부착하여 팔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언택트 손잡이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문손잡이 관련 디자인 싱킹 사례로는 자외선을 활용하여 스스로 살균할 수 있는 문손잡이와 핸드레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의 디자인 띵킹 사례는 입모양으로 사람의 말을 읽어내는 청각장애인 난청자를 위한 마스크 개발 사례입니다. 공감하기 과정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의 착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입모양으로 사람의 말을 읽어내야 하는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자에게는 마스크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마스크는 입모양이 아예 보이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스크 필터 성능이 떨어질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입김으로 인해 투명한 부분에 김이 서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해도 입모양이 보임과 동시에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 있는 기능성 마스크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한 아이디어로는 입부분이 보일 수 있게 투명한 재질의 마스크를 만들자, 바이러스가 걸러질 수 있도록 알맞은 필터를 사용하자, 쉽게 김이 서리지 않도록 통풍에 신경 쓰자 등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으로는 기존의 마스크의 입부분만 투명한 재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마스크는 투명한 부분을 통해 입모양을 볼 수 있어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자뿐만 아니라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스크 관련 디자인 싱킹 사례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윤호윤호 씨는 마스크 관련 디자인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입부분에 열고 닫을 수 있는 덮개가 달려있는 것인데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간편하게 덮개만을 열어서 음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측의 사진은 제41회 전국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바로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마스크를 발명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VR 전시회의 사례입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VR 전시회인데요. 첫 번째는 공감하기 과정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습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은 임시휴관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미술관, 박물관에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시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전시를 예정대로 진행하여 인파가 몰릴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술관,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집에서 전시를 관람할 방법이 필요해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온라인에서도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자, 관람 방법이 쉽도록 만들자, 작품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자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VR을 사용해서 집에서도 관람할 수 있는 전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곳의 전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VR로 관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예술 관련 디자인 싱킹 사례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공연 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상영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상영회는 코로나로 인해 팍팍해진 우리의 생활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디자인 싱킹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디자인 싱킹이란 이렇게 5가지 단계로 꼭 분석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례들은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공감하고 또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례는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봅시다. 감사합니다.